머리가 상한 게 아니라 뿌리고 머리를 말려서 제품은 정말 많이 써봐요. 머리도 피부랑 똑같더라고요. 반곱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반곱슬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니겠죠. 원체 부스스하고 잔머리 헤어라인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다루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몰골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얼마나 됐나 해서 봤더니 벌써 한 3년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 반곱슬 컨텐츠는요,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고충을 똘똘 뭉쳐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올렸던 영상이었는데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오랜 시간 꾸준하게 사랑받는 컨텐츠 중 하나라서 오늘은 그동안의 업데이트된 관리법과 그리고 제품 추천 이렇게 해서 2026 반곱슬 뉴 버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반곱슬 상태를 보여드려야 해서 이렇게 그냥 머리 감고 제품 안 바르고 그냥 말리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상태이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뿌리부터 이렇게 헤어라인 쪽 모발은 정말 이렇게 답이 없고 곱슬이 타고 내려오면서 또 붕붕 뜨는 이런 모발인데 사실 반곱슬 중에서도 이 헤어 타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곱슬기가 심하신 분들, 곱슬기에 붕붕 뜨는 모발이신 분들, 아니면 곱슬기는 별로 없는데 뭐 붕붕 뜨는 모발이신 분들, 아니면 모발 자체가 엄청 두꺼운데 거기에 곱슬도 있고 붕붕 뜨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타입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충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봐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낳고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곱슬도 뭔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모발에 좀 힘이 없어져서 조금 부시시함이 좀 더 강해진 느낌? 이게 또 나이 먹으면서 좀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 원래 정말 손질하지 않은 저의 찐 모발 상태를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머리를 감고 와서 이제 젖은 머리부터 손질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 얼른 머리 감고 올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간혹 반곱슬 자체를 그냥 머리가 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곱슬은 머리가 상한 게 아니라 타고난 그냥 머리 타입일 뿐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냥 생머리는 그냥 쭉 곧게 자라고 곱슬머리는 뽀글뽀글 자라는데 반곱슬은 딱 그 중간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반곱슬의 특징은 변덕이에요. 똑같이 케어를 해줘도 어떤 날은 좀 봐줄만 한데 어떤 날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나죠. 딱 이거 하나만 알면은 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요. 이 반곱슬의 모발은 물을 정말 잘 먹고 또 너무 빨리 놓아줘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좀 습한 날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 겨울처럼 건조한 날에는 이 머릿속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날마다 헤어 컨디션이 다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타월 드라이만 딱 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평소에 하는 루틴대로 한번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하는 거는 닥터포에어 폴리젠 토닉,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두피에 뿌려줍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머리숱이 더 많고 모발도 더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빗질 해가지고 머리 많이 빠지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럴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지금은 아이를 둘 낳으면서 2번의 산후 탈모를 겪었고 머리가 비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이게 이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 뿌려주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두피에 뿌리면 되게 시원하고 이 두피 토닉을 뿌리고 머리를 말렸을 때랑 안 뿌리고 머리를 말렸을 때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두피와 모발 사이의 그 공간감? 그래서 모발을 이렇게 살짝 흔들었을 때 느껴지는 이 찰랑찰랑함이 있거든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았을 때 느낌? 미용실에서 뭔가 클리닉 받고 나왔을 때 얼굴에 이 모발이 닿는 느낌도 조금 설레고 좋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두피 토닉을 꼭 써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두피 토닉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쓰는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품은 정말 많이 써봐야 돼요. 모발의 두께, 부시시함, 손상도, 곱슬기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고 그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내가 감을 잡고 조합을 바꿔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말 그렇게만 해주면 반곱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꽤나 오랜 시간을 이 반곱슬을 막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반곱슬의 장점이 더 와닿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한 30이 넘어서야 타고난 반곱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모발의 제품을 발라볼 텐데요.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안하고 스킨케어 할 때 토너, 세럼, 크림 이런 식으로 묽은 것부터 점차 꾸덕해지는 제형을 사용을 해주잖아요. 머리도 피부랑 똑같더라고요. 세안하고 바로 오일 바르면 겉만 뭔가 번들번들 거리는 것처럼 반곱슬도 오일부터 바르면 잠깐은 차분한데 몇 시간 지나면 더 부스스해지고 뭉치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수분부터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잘 쓰는 이 크림 타입 에센스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언오브 프리즈 카밍 슬릭 리브인 컨디셔너. 이 제품은 힐링버드 히알루론 밀크 헤어 에센스. 제형으로 봤을 땐 둘 다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인데 얘는 막상 바르면 영양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바를 때, 하나만 바르고 끝내고 싶을 때는 그냥 요거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전 좀 충분히 발라주는 편이에요. 워낙에 많이 붕붕 뜨는 머리여가지고 얘는 한 두세 번 정도 덧발라주면서 충분히 먹여주면은 이게 살짝 떡지는 느낌이 들어요. 말리는 과정에서. 다 말라도 약간 떡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딱 지나면 얘가 싹 모발에 스며들어서 되게 촘촘한 모발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찰랑거리고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일리로는 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산뜻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바로 세팅하고 뭐 외출을 해야 한다거나 조금 더 막 공들여서 차곡차곡 쌓고 싶을 때 그때는 얘를 사용을 해줍니다. 오늘은 바로 스타일링을 해야 되니까 이 힐링버드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젖은 상태에서 모발에 이렇게 발라요. 제가 예전에 엄청 꾸덕한 제품도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꾸덕한 제품을 발라도 막 떡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변하나 봐요. 반곱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머리 안 감아도 티 잘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떡이 지더라고요. 막 진짜 이틀만 안 감아도 떡이 져요. 원래는 진짜 일주일만 안 감아도 막 떡이 안 졌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꾸덕한 제품을 바르고도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머리 안 감은 게 좀 태가 나는 그런 모발이었는데 지금은 제품 바르고 2, 3일이면 티가 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수분감을 좀 먹여줬으면 그 다음에 보습막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보습막 제품으로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 사용한 에센스의 같은 라인인 힐링버드 히알루론 밀크 헤어 미스트,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아베다 라이트 엘리먼트 스무딩 플루이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좀 더 가볍고 이게 좀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여러 가지 두고 사용하실 때는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때그때마다 맞는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하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상태라서 이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줄 건데 얘를 가볍게 뿌리고 얘도 소량만 사용해 줄게요. 이런 헤어 미스트 제품 뿌릴 때는 항상 좀 멀리서 뿌려주세요. 가까이서 뿌리면 뭉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모발이 젖어 있을 때, 말라 있을 때도 뿌려도 돼요. 근데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능한 젖어 있을 때 뿌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진짜 딱 한 펌프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세팅한 오일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올 드라이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요. 타올 드라이 할 때는 얘를 머리를 이렇게 털면서 말리신다거나 아니면 막 쏟아서 막 말리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발 자체를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발을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원기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외부 손상 같은 게 생기면 이렇게 큐티클이 벗겨져요. 근데 우리는 원체 곱슬에다가 붕붕 뜨는 모발인데
있는데 거기에 타올로 막 비벼서 큐티클을 다 일어나게 해서 머리를 말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붕붕 뜨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아기 다루듯이 눌러주면서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기 사용해서 머리를 말려줄 텐데요. 저는 최근에 계속 이 스탠드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머리 말리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를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완전 찐 만족템이라서 반곱슬 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뭔가 정석으로 말리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라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빗이 있어요. 이 빗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게 머리를 빗으면서 말려주면은 진짜 차분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계속 빗으면서 말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한번 빗어준 거랑 아예 빗지 않고 그냥 풀로 말린 거랑 다르더라고요. 머리를 말려볼게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발의 큐티클을 생각하시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말리셔야 합니다. 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말리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더 뜰 뿐이에요. 그리고 막 쏟아서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볼륨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리시면은 좋은데 저희는 무조건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렇게 빗으면서 말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85%? 90% 정도 말려봤는데 아까랑 너무 다르죠? 제품을 바르고 말리는 방법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냥 적당한 제품을 잘 바르고 잘 말리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로 차분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찬바람으로 말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찬바람으로 말려볼게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빗으면서 말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빗어주고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완전 지금 생머리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생머리 아닌가요? 집게로 섹션을 나누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무줄. 이 고무줄도 근데 좀 많이 끊어지지 않아요? 전 튼튼한 거 써도 잘 끊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를 펴줄 건데 이렇게 빗으면서 펴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꼬리빗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 꼬리 부분으로 가르마 타기 너무 좋고 여기 끝부분으로 뭐 가르마 타거나 아니면 잔머리 조금 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정말 짱짱한 꼬리빗이라서 이런 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데기를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아서 내려주면은 그냥 고데기만 하고 내려놨을 때랑 이 차분함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제품 없고 이럴 때는 머리를 항상 밤에 감았고 학창시절에 고데기 머리를 다 쭉쭉 펴놓은 다음에 정말 정자세로 잤어요.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죠. 사실 이 반곱슬도 되게 예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머리를 갈망했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반곱슬이 애매한 포지션이어서 생머리로도 갈 수 있고 곱슬머리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링 하기가. 또 오히려 손질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컬크림만 잘 사용해서 말려주면은 또 곱슬은 곱슬대로 살릴 수 있고 또 완전 곱슬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데기로 생머리 연출하기도 곱슬보다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는 아예 제가 반곱슬이어서 불편하다는 거를 잊고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외출 안 하고 육아하거나 그냥 요 앞에 간단하게 나가는데 그냥 모자만 써도 살짝 흘러나온 잔머리가 꼬불거려서 예쁘고 대충 틀어 올려서 묶은 똥머리가 자연스러운 곱슬 때문에 풍성해서 예쁘고 진짜 반곱슬을 극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매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별로 이렇게 매직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매직하고 나면 그 경계가 분명해져서 더 관리하기도 힘들고 머리 손질하기도 힘들고 매직은 제가 진짜 막 쇼컷을 하지 않는 이상 안 하지 않을까. 뭐 볼륨 매직 같은 거 그건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왕이면 더 이렇게 빠글거렸으면 좋겠다. 요즘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빗을 한 번씩만 이렇게 잡아주면서 손으로 한번 눌러주고 안쪽 모발들이 많이 꼬불거리는데 정말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잠잠해져서 반곱슬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니겠죠? 살짝 여기 뿌리 쪽만 또 볼륨을 줘야 돼요. 너무 달라붙으면 안 예쁘니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타일링 제품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그 전에 차홍 소프트 왁스 정말 잘 썼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고정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내쉬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내쉬 에어리 텍스처 헤어 왁스. 이 제품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적당히 고정력도 있으면서 무난하게 손이 진짜 잘 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슬릭번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슬릭번 할 때는 특히 이 헤어 왁스랑 이런 돈모 브러쉬 완전 강추하는 조합이고요. 얘도 있어야 돼요. 얘도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거 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슬릭번 같은 거 할 때는 충분히 덜어서 손에서 다 녹여가지고 머리에 먹여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묶어주시면 부스스하게 일어나거나 꼬불거려지거나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할 제품인데 이거는 오디드 아티스트 잔머리 고정 카라. 제가 이런 잔머리 마스카라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왜냐면 출산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지만 이렇게 잔머리들이 아직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 카라가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촬영할 때는 되게 거슬린단 말이죠. 이런 잔머리들이. 그때 많이 사용을 하고 원체 부스스하고 잔머리가 많이 일어나는 타입이라 이런 게 필수로 필요한데 왁스를 쓰기에는 너무 헤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너무 가벼워서 고정이 안 되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옛날 헤어젤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른 것처럼 뭉치고 딱딱해지는 제품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얘가 딱 적당하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디 머리 묶어줄 때도 사용하고 있어요. 반디도 잔머리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오늘 헤어 컨텐츠니까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오디드 아티스트 헤어 컨실러 팔레트. 이것도 영상에서 올영 세일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제가 원래 여기 M자 부분이 많이 비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걸 진짜 안 썼는데 쓰고 안 쓰고가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요. 화면에서도 다르고 사진 찍어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저는 이제 여기가 특히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앞머리는 나오고 여기만 귀에 꽂았는데 여기만 이렇게 듬성 비어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여기 헤어라인도 이렇게 3자여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메꿔주면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그리고 여기 정수리 부분도 이렇게 너무 하얗게 보이는 게 별로여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번 찍어주니까 다르더라고요. 조금 하드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봉된 브러쉬였는데 이렇게 하드한 부분으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것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부스스하고 곱슬거리는 반곱슬 머리 차분하게 정돈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제품들 몇 가지 추천드렸는데요. 사실 반곱슬은 이거를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해해야 하는 머리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반곱슬이 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내 머리는 문제다, 골칫덩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 머리 자체를 이해하고 나니까 다루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예전에 저처럼 반곱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